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이야기들. 첫 번째 이야기. 나는 어릴 때 귀신을 자주 보았다. 유년기에 저는 헛것을 자주 보곤 했습니다. 몸이 약해 잔병에 자주 걸리기도 했고 코피도 자주 흘렸죠. 기가 약하니 헛것들이 보였을 것입니다. 열이 나서 누워있던 날, 방 창문으로 흐릿한 형체가 미끄러지듯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엄마, 누가 스케이트 타고 지나가서라고 말해서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창밖은 사람이 지나갈 곳이 없었거든요. 심하진 않았지만 종종 방을 돌아다닐 때 벽에서 팔이나 다리가 튀어나와서 저를 가로막아 깜짝 놀라고는 했습니다. 다시 보면 아무것도 없었고 당시엔 너무 어려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무섭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뭐였지 하고서는 금세 잊어먹고 놀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어른들께 말씀드려 본 적은 없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요. 당시 저희 집은 조부모님들을 모셨습니다. 증조할머니, 조부모님, 부모님, 누나 하나. 이렇게 7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저와 누나는 A방을 사용했고 부모님은 B방을 사용했습니다. 방 구조가 조금 특이합니다. 거실부터 B방, A방과 부엌까지 순서대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부엌과 A방을 통하는 문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 쪽에서 걸쇠로 걸어 놓았습니다. 부엌 밑에는 들어 올리는 문이 있습니다. 지하실로 통하는 입구였는데 장판으로 가려놓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D방, 증조할머니가 지내시는 방이었고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이때쯤에는 벽에서 나오는 게 판을 넘어서 반신이 거의 나오곤 했습니다. 상체가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하반신이 나오거나 혹은 좌측이든 우측이든 반신이 나오곤 했는데 역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지요. 그래서 그것들 또한 저를 별로 의식하지 못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에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어머니께서 빨간 반바지를 입고 거실에 서 계셨습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으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저를 한번 쳐다보시고는 B방으로 들어가시더군요. 저는 배고프다고 칭얼대며 어머니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 방에 가셨는가 싶어서 부모님 방에서 저희 방으로 거치는 문을 열었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통하는 문은 역시 안쪽에서 잠겨 있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어머니께서 감쪽같이 사라지신 겁니다. 어머니가 장난치시나 싶었던 어린 마음에 장롱을 열어서 옷을 뒤적여 보기도 하고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침대 밑을 보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너 지금 뭐하니? 뒤에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머리를 수건으로 말리면서 말씀하셨는데 검은 반바지를 입고 계시더군요. 엄마 어디 있었어? 라고 묻자 엄마 씻고 있었지. 언제 왔니? 라고 엄마가 답하기에 저는 말했습니다. 아까 엄마가 방으로 들어가는 거 봤는데 어떻게 화장실로 갔어? 그랬더니 어머니께선 놀라시며 방을 여기저기 살펴보셨습니다. 아마 도둑이나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신 거죠. 구석구석 뒤져봐도 누구 하나 나타나지는 않았고 어머니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진짜 누굴 봤다고? 아까 엄마 거실에 서 있다가 방으로 들어갔잖아.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는 아까부터 화장실에서 씻고 있었어. 어머니께서 하얗게 질려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정작 아무런 생각이 없었죠. 귀신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 자체를 못하는 나이였기 때문인 것도 있었지만 원래부터 헛것을 봐왔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재차 누구를 본 거냐고 여쭈셔서 그간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저녁에 가족회의가 열렸죠. 그리고는 저는 한동안 부적을 태운 물과 보약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유년기에 헛것을 보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성인이 돼서 들은 얘기인데 가족회의를 하게 된 이유가 제가 헛것을 본 것 때문이기도 한데 그 일이 있기 얼마 전에 다른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마당에 빨래를 널고 계시고 저는 옆에서 놀고 있을 때였습니다. 탁발쌤께서 시주를 받으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쌀을 가지러 간 사이 스님이 저를 유심히 보시더군요. 어머니가 돌아오시자 스님이 말씀하시길 쌀은 됐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는데 아들을 절로 보내보시겠어요? 어머니는 황당해서 손사래를 치며 그럴 생각 없다고 노발대발 하셨고 스님이 문을 나서기 직전 그럼 교회라도 한번 보내보세요.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를 닮은 헛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날 제가 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왜 스님은 저를 절로 보내라고 하셨을까요? 침대 밑은 못 봤었지만 혹시 그 밑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살던 집은 마당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만드신 조그마한 연못이 있고 나무도 여러 그루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집 구조에 독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엌 식탁 옆에 장판으로 가려놓은 지하실로 내려가는 문이 그것입니다. 제 고모님이 당시에 미대를 다니고 있어서 소매 연습용 석고상들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걸 전부 지하실에 보관해 놓으셨습니다. 집의 시원한 기온과 지하의 습기, 곰팡내와 어둑어둑한 조명을 합쳐 지하실에 있던 석고상들은 얼핏 보면 섬뜩하기도 했습니다. 하얀 석고상에 먼지가 내려앉아 누렇게 뜬 것이 사람 피부색과 비슷해서 으스스했는지도 모릅니다. 마당에서 놀다가 베란다 밑으로 나 있는 조그만 창문으로 지하를 볼 때면 더욱 오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오싹한 것은 증조할머니 방에 걸려있던 고모님께서 그린 커다란 무당도였습니다. 귀기 넘치는 보라색 배경에 칼과 방울을 들고 구슬하는 무당의 그림을 전신 사이즈로 그려놨었는데 마땅히 걸 곳이 없어서 증조할머니 방에 걸어 놓았던 것입니다. 증조할머니 방에는 다락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노는 걸 즐겼던 저희 남매는 이따금 올라가서 전구 하나만 켜놓고 종일 놀고는 했습니다. 증조할머니께서는 치매를 앓고 계셨습니다. 치매 환자들이 보통 그렇듯이 했던 말을 또 하고 그걸 반복을 하셨습니다. 가족들 얼굴을 잊은 것은 당연지사였습니다. 특히나 이상한 행동을 자주 하셨는데 저희 남매가 다락에서 놀다가 금방 나와서 문이 열려 있을 때면 다락방 쪽을 보시며 저리 가라고 말씀하시고는 했습니다. 저는 저희를 보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할머니 저희 나왔어요. 라고 말했지만 할머니는 다락 쪽에만 시선을 놓고 같은 행동을 계속하셨습니다. 다락방 문을 닫아드리면 그제서야 그만하시곤 했죠. 어른들께 그 얘기를 해드렸더니 그때부터 다락 출입을 금지하셨습니다. 증조할머니의 자세한 이야기는 고등학생이 되던 해에 어머니께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증조할머님께 식사를 챙겨드리러 가실 때마다 오싹한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귀기 넘치는 무당 그림 때문도 아니고 다락을 보고 하시는 행동 때문도 아니었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들어가실 때면 여보시오. 누구요? 여긴 왜 오셨어? 라고 하셨답니다. 치매를 앓는 할머니께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신 어머니께서는 할머님, 저 이 집 며느리예요. 라고 답하셨고 할머니께서는 호통을 치듯 너 말고 거 왜 뒤에서 멀뚱멀뚱 서 있고 그래. 한 번씩 이러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소름이 돋아나며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보았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조할머니의 시선은 어머니를 넘어서 어머니의 뒤쪽으로 고정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중이면 종종 증조할머니께서 누우쇼. 아직 멀었자녀. 하는 말소리도 들렸다고 합니다. 증조할머니의 이야기에서 기가 차는 것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긴 했지만 꽤 오랫동안 정정하게 장수하셨고 덕분에 식사도 꽤 오래 챙겨드렸었죠. 그런데 어머니께서 식사를 챙겨드리러 갈 때 할머니께서 말하는 사람이 한 명보다는 더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뒤를 쳐다보며 고함치듯 말씀하시던 할머니의 말씀이 네 뒤에 있는 사람에서 사람들로 대상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오싹한 기억을 떠올리시며 어머니는 몸서리를 치셨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기괴한 아저씨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저는
지방으로 이사를 갔던 친구와 오랜만에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리운 마음에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하룻밤을 자고 오게 되었죠. 잠자리에 들었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져 일어났는데 아무래도 남의 집이다 보니 화장실을 바로 찾지 못하고 헤맸습니다. 그러다 부엌 쪽으로 갔는데 누군가 2명의 사람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친구 부모님이신가 싶어 화장실이 어딘지 여쭤보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친구 부모님이 아니라 처음 보는 남자들이었습니다. 놀랐던 저는 아저씨들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일행을 찾고 있는데 같이 가기로 한 일행이 안 보인다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행을 왜 여기서 찾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아저씨들은 마지막으로 헤어진 곳에서부터 여기저기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대답을 하더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여기는 저의 친구 집이고 아저씨들 일행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저씨들이 얘기를 듣고서는 집안을 쓱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창문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무척 놀랐지만 낮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잔뜩 놀았던 터라 피곤해서 볼일을 보고 그대로 들어가 잤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밥을 먹던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뉴스에서 말하기를 이 동네 부근에서 남자 셋이 함께 음독저사를 모의했다가 2명은 죽고 1명은 종적을 감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친구 집에서 봤던 아저씨들은 함께 죽기로 했던 동료를 찾아왔던 걸까요?